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자, 9월달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또 뜨겁기를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던 내용이죠. 미국 증시에서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은 바로 9월이라고 합니다. S&P 500을 봤을 때 1928년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이후 9월에 하락장이 있던 경우는 무려 55%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월별 수익률을 봐도 12월 중에서 9월 달이 가장 낮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9월은 왜 이렇게 안 좋았나 라고 봤을 때 통상 여름 휴가와 노동절 연휴 등이 끝나고 트레이더들이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 거래량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더 커지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들 사이에서는 야, 9월달은 맨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게 또 투자 심리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하락할 것 같은 그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이번에는 FOMC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가 9월 중간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V자로 또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인버스를 사거나 하방을 보지 말고 혹시나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 이벤트를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데이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10월, 11월 되면은 다시 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오면은 저점 매수로 대응하자. 요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9월 달은 음봉으로 끝날지 양봉으로 끝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워렌 버핏은 도대체 뭘 보고 계시는 걸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또 처분했습니다. 지난주 28일부터 30일까지 약 1.1조 원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7월 달에도 8조 원을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매도를 하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4.5%를 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분을 줄인다는 건 절대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작년만 하더라도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를 좋아한다며 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 단 1년 만에 매도세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애플마저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도대체 버핏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는 건지 궁금증이 계속 차오릅니다. 버핏은 하락장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인텔이 실적 악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주봉을 보시다시피 쭉 떨어지고 여기서 9% 올라봐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계획을 재검토하고 파운드리를 분리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은 파운드리의 일부 확장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인텔이 안 되는 거에 또 도전했다가 파운드리에서 또다시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인텔이 100기를 들면서 파운드리 긴장감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고 마침 삼성전자도 요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다 보니 파운드리 속도를 조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또 TSMC의 독주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큰 경쟁자가 하나 또 제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에게도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대로 불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일각에서는 야, 그걸 왜 사냐? 2차전지는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3분기, 4분기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기 플러스 해리스 당선 가능성 또한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 이러한 평가 등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의 그러한 연장선에서 전고체가 달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전통 2차전지와 리튬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한 최근에 매수 리포트도 하나 있었죠. 모건 스탠리가 2차전지에서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줬고 LG엔솔의 목표 주가를 55만원,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45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인지 지속적으로 2차전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만 봐도 오늘 하루 5%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빔이 오늘 6%나 급등하며
다시 또 코스닥 1등 자리를 꿰찼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당분간 쉬게 되면은 바이오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만 봤을 때 그리고 차트로만 봤을 때 가장 강한 친구가 누군가, 그러니까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친구가 누군가 봤을 때 바로 LG엔솔과 한농화성 이 두 개를 먼저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21선을 뚫지 못한 이천지가 많다는 의미가 되고, 다만 6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친구들, 거토양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은 포스코홀딩스, 삼성 에스테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등 이러한 친구들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에코프로빔의 차트를 보면 아직도 61선을 닿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반면 LG엔솔 121선 그냥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전고체 관련주인 한농화성은 이미 차트 자체가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61선을 돌파하는 모습, 삼성 에이스테도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섣불리 사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2차전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계전 반등을 노리면서 LG엔솔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노리는 건 괜찮지만, 하지만 리튬 가격이 봤을 때 길게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튬 가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자, 2차전지 주가는 대부분 리튬 가격에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리튬이 3개월 선행하는 모습을 보통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거를 한 3개월 뒤부터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리튬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게 진바닥일까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리튬 가격 확인하고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짜 진바닥을 논하자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증권가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2차전지 진짜 지금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121선을 뚫고 가는 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의미가 분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솔, 그다음에 뭐 전고체는 한농화성 이런 친구들은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좋지 않아요.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분기 연속 무려 2년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남는 게 없다는 건데요. 평균 가구 흑자액은 월 평균 100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원가량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인플레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매수 리포트 떴습니다. 최근 차트가 참 이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왼쪽에 보다시피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유진투자증권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자 아이돌 우기를 앞세운 중국 마케팅은 3분기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한이길이 근데 요즘 뭐 중국 상태가 안 좋다며 소비 침체인데 이런 뭐 에슬레이저 시장이 살아남겠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에슬레이저 시장에서는 침체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잘 버티는 시장이라는 거겠죠. 자, 과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오늘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배당도 한 1% 정도 주는 기업이네요. 다음입니다. 위고비 진짜 만병통치약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위고비 갑자기 또 다른 효과도 밝혀졌네요. 뭔가 봤더니 노화를 억제하고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진시황이 찾던 만병통치약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위고비의 주성질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 감량 여부와 관계없이 신부전 증상도 개선되고 신체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체중 감량 보조제가 아니라 건강 증진제로 간주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기릿이 처음 한 사실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 나가서 렌터카를 탈 때는 국제운전 면허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기릿은 당연히 이 면허 때문에, 국제 면허 때문에 중국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등 103개국은 제네바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이제 서로 나라에서 탈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제 면허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려면은 진짜로 운전면허를 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 쪽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는 내국인 여행객이 많이 줄고 있고 그 말인즉슨 중국인 여행객 의존도가 심화되다 보니 중국인 또 렌터카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행객 상태가 어떤가 봤더니 내국인 여행은 작년 대비 8% 감소한 반면 중국인 여행객은 무려 700%나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손님보다 중국 손님이 더 많고 어떤 가게는 아예 중국 간판을 다는 등 그 정도로 중국인 여행객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관련 이야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행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또 이거 보고 싶네요. 자, 올해 해외여행 다녀오신 기분들 계신가요? KB카드에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세대별로 많이 찾은 지역에 차이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항공권 구매를 봤을 때 20대는 약 40%가 일본을 선택했고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20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 여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 또 만만한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갔던 것 같고 그런데 30대는 달랐습니다. 무려 40%가 스페인을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40대는 30%가량이 베트남을 선택했고 50대는 중국을 많이 찾는 진짜 나이대별로 확실하게 취향이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울러 가장 항공권 구매를 많이 한 곳은 일본이라고 하고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저기를 쓴 이제 일본, 베트남, 중국은 뭐 가까운 나라니까 알겠는데, 야, 30대 40%가 스페인이라는 거는 많이 의외였습니다. 저기를 아직까지 유럽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혹시 유럽 여행 출발할 때 스페인부터 찍나요? 그것 때문에 스페인이 가장 많은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료 관련주 다시 한번 달려줄까? 라면 관련주는 한동안 K푸드로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상승했던 거 다 빠졌네요. 왼쪽 주봉 보니까 많이 암담한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은 농심의 해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며 업종 내 탑픽 제시를 했습니다. 농심은 6월에 물류센터, 그 다음에 8월에는 수출 전용 공장 등을 확보하면서 해외 성장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 하반기는 미국 이 공장 내 신규 라인을 가동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국내외 판매량 증가와 원가 부담 완화, 해외 모멘텀 확대로 반등이 나타날 것 요렇게 본다고 하네요. 자, 과연 농심 산하에 울리는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료 보니까 화장품이 또 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공개되었을 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정을 겪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8월 수출 실적을 보니까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8월 수출액을 보면은 1조 1,300억으로 작년보다 21%나 증가했고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20%나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가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실리콘2 차트가 진짜 이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오히려 그냥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리아나라는 기업이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이번 달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가 도대체 뭔가 기업 가치 개선에 노력하거나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로 만든 지수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나오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ETF도 출시가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보다는 미참여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길이 밸류업 지수인데 밸류업에 참여 안 하는 기업이 왜 들어가 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이 밸류업 지수 100개 이상의 구성 종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밸류업을 발표한 기업들은 2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75개는 아직까지 안 했지만 나중에는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업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거래소는 정책적인 목적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밸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기 싫은 주식, 야, 이 주식은 미래가 없어. 이런 주식을 사고 싶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밸류만 넣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나올 만한 기업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궁금한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100개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사실상 코스피 100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지수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맥주 52주 신저가입니다. 코시국 혼술 문화 때 크게 성장한 기업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찾아서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주가도 판매량이 비례하는 건지 매우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차트를 보니까 야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왜 친저가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왼쪽 차트는 감자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차트는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한 제주맥주는 유상증자 나비비를 제주맥주가 수차례 미루면서 주가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기업인데, 일각에서는 회사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맥주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맞냐? 이러한 걱정까지도 내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딱 봐도 떨어지는 칼날이고 노이즈가 많은 기업이죠. 절대 건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